성공 방역을 자화자찬하였던 베트남은 불과 3달 만에 7월 25일 다낭시에서 시작된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하여 현재 약 10일간의 확진자는 총 200여 명을 넘어섰으며 사망자는 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 적지 않은 숫자가 70세 이상의 고연령층과 기저질환자이기 때문에 베트남 병원 관계자는 앞으로 사망자가 더 늘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낭시에 있는 공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4명이 감염 확진자로 판정이 나면서 공단 내 많은 관계자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해당 공장은 휴업에 들어갔으며 같은 근무지에서 일하던 근로자들 또한 바로 격리 조치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외 기업들의 투자를 받아 베트남에는 전국적으로 한 건물에 수백 수천 명의 근로자들이 일하는 공장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한 명이라도 걸린다면 추가 감염으로 연결될 확률은 높아 베트남 당국 또한 각 산업공단에 대하여 공장 출입 시 체온 체크 및 별도 특이 증상 발생 시 즉각 보고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현재 베트남은 영아부터 시작하여 100세까지 나이를 불문하고 퍼지고 있으며 이제는 지역별로도 마찬가지로 전국적인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군 또한 가리지 않고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어 이번 코로나 재확산의 피해는 지난 4월 1차 확산보다 더 클 것이라며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베트남 정부의 대응 방향이 지난 1차 확산과 다르다며 상당히 의아해하는 교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4월 1차 전국 전면 봉쇄에는 외출 시 2m만 붙어 있어도 현장에서 2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으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바로 공안들이 잡아내어 벌금형에 처한 숫자만 약 1만여 명이 이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 시설에 대하여 영업 중지도 즉각적으로 지시를 내렸죠. 그러다 보니 당시 베트남 내에서는 마치 전쟁과 같은 분위기로 모두 긴장된 상태로 코로나 방역에 신중을 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공산주의에서만 가능할 법한 아주 강력한 봉쇄 조치를 이어가면서 확진자가 줄고 성공 방역까지 이끌었다고 베트남 정부는 자화자찬하였지요. 그러나 현재는 그 분위기가 전혀 그러하지 못합니다. 즉 언론에서도 강력히 자가 방역에 집중하여야 한다는 식의 뉴스도 줄었을 뿐더러 심지어 인구 1천만 명의 대도시 호찌민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인민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며 확진자가 단 며칠 사이에 10명까지 늘어났음에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분위기로 느껴집니다. 특히 교민 일각에서는 베트남 정부도 이제서야 전면 봉쇄만이 답이 아닌 것임을 깨달은 게 아니냐며 입을 모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1차 전면 봉쇄로 인하여 셀 수 없는 시내 황금 상권의 상가들도 문을 닫고 중산층 인민들 또한 순식간에 경제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약 2만여 개의 기업이 파산을 하였으며 동시에 약 500만 명의 실업자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지요. 심지어 얼마 전 베트남 정부가 3천만 인민이 근로 불안과 실업의 고통에 시달린다는 기사까지 발표하자 인민들은 이젠 쉽게 되돌릴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른 것이 아니냐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실제 2019년 1,800만 명의 관광객과 400만 명의 한국인 여행객들에게서 십수조 원의 어마어마한 외화벌이를 하였던 베트남 정부와 인민들은 올해 관광객 유입은 0이라는 수치에 충격에 휩싸인 상태이며 이는 곧 개발도상국에게는 직접적인 큰 타격이 갔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전혀 긍정적이지 못하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는 가운데 대한민국이라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베트남에서 결국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현지 뉴스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다낭시 확진자 발생 소식을 전국적으로 전하고 즉각적으로 다낭시 외곽 이동을 통제하였으며 다낭 병원이나 감염자 이동 경로에 있던 감염 의심자에 대한 즉각적인 코로나 진단 받을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만 명이 줄을 서고 대기하면서 코로나 검진을 받았지만 그중 약 2만 5천 명은 줄을 서고 대기하였으나 코로나 진단 세트가 부족하다는 갑작스러운 정부의 발표에 충격에 휩싸였으며 어쩔 수 없이 확진이 되었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을 부여잡고 다시 본 거주지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렇게 진단받지 못한 2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인원이 인구 1억의 베트남 전국 방방곳곳으로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보시다시피 병원 인력 부족이나 시설 미비가 아닌 단순히 코로나 진단 세트 2만 5천 개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지요. 그리고 1만 6천 명은 다낭에서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인구 1천만 명의 경제 특구도시인 호찌민시로 다시 돌아왔으며 이후로 호찌민에서 확진자 소식이 계속 들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심지어 롯데와 효성,
포스코 등의 국내 대기업이 위치한 베트남 남부 붕따오와 동나이 지역으로 진단을 받지 못하고 돌아온 약 5천여 명이 또한 흩어졌다고 합니다. 이후 이 지역 또한 확진자가 속출하여 현재는 다중이용시설 및 외출 자제 등 한 단계 격상한 통제를 지시한 상태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미 전국적으로 흩어져 버린 수만 명의 사람들 중 그 누가 확진자인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낭시에서 시작된 코로나 재확산은 1차 봉쇄 시기에 경제적인 피해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많은 베트남인들은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충분한 진단키트를 마련해 놓지 않은 거지? 진단받고 싶어도 못 받고 집으로 돌아간 수만 명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이어서 충격적인 재확산 소식을 접한 베트남인들의 현지 반응을 보시겠습니다. 중국 코로나 심각해져서 피하려고 베트남 온 거야. 조심들 해. 전에 진단키트 70분짜리는 하나도 효과가 없네. 사회 전면 봉쇄가 가장 적합해 보여. 격리하려면 격리해. 난 중국 비슷한 건 뭐라도 듣기 싫다고. 관광지가 죽음의 장소가 돼버렸네. 전염병아 더 멀리 퍼져버려라. 다낭시 당국은 왜 사과 한마디도 안 하지? 왜 병 걸린 중국인 계속 데려오는 거야? 당장 추방해버려. 이미 너무 멀리 확산되어 버렸어. 하나님도 구하지 못한다고. 일본 마트 가면 중국인 엄청 넘쳐나. 베트남이 두 번째 우한시네. 스스로 가족과 개인을 지키려면 검역 당국의 말을 잘 따르자. 확진자 나온 모든 지역은 외출 금지하라. 관광여행이 서로 힘들게 만들어버렸잖아. 1000명 이상은 죽을 것 같은데. 일부 모렴치한 인민들 때문에 일이 더 커지잖아. 왜 정부는 중국인들 다 모아서 추방 안 하는 거야? 분명 죽을걸. 지금 전체를 검역할 수가 없잖아. 백신이 나와야 코로나도 끝날 거야. 정부가 코로나 치료제 개발하기를. 대한민국이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결국 베트남에서 벌어진 이 상황. 댓글에서처럼 4월 1차 전면 봉쇄와는 다르게 자포자기하는 댓글들이 심심치 않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4월에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었을 때이며 실제 사망자 수 또한 많지 않았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를 인민들은 믿고 있었지요. 현재 인터넷의 수많은 현지인 반응을 보면 이미 미국과 수많은 국가에서 수십만 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치료제에 대한 소식도 나오지 않자 지금까지 코로나 확산과 전염병은 남의 일로 여겼던 베트남인들에게 이 모든 상황이 우왕좌왕하는 분위기를 넘어서 하나의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정부에 무한한 신뢰를 쏟던 많은 인민들 중에 일부는 다낭이 재확산 전파 지역이 되어 성공 방역이 무너지게 된 오명을 안겨준 것과 정부의 중국인에 대한 후속 처리가 미온적이라며 인민들 또한 만족하지 못한 상태로 보입니다. 현재 CNN을 포함한 세계 외신들 또한 전 세계가 코로나로 고통받고 여행을 금지하는 이 시국에 국내 여행을 권장한 베트남에서 최초 감염지로 지목된 다낭에 8만 명의 여행객이 돌아다녔으며 베트남 정부는 감염지 동선을 지난 수만 명에 대하여 대량 진단검사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진단키트가 부족해서 수만 명의 인민들을 다시 집에 보냈다니 이 소식을 접한 외신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참 궁금합니다. 이번 영상의 진단키트 소식은 베트남의 100개가 넘는 베트남 정부를 옹호하는 언론지 중에서 단 몇 군데만 다루고 있어 찾기 힘든 소식이었지만 매번 삭제가 되거나 심각한 검열을 하고 있는 베트남 정부의 단속으로 인해 출처가 사라지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베트남 정부 또한 숨기고 싶은 하나의 사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베트남은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성공 방역을 이루어냈다라는 과거의 자신감을 벗어 던져두고 충분한 의료 장비나 인력 그리고 격리 시설을 위하여 신경 쓰는 것보다 진단키트를 하루빨리 넉넉히 구하여 아직 증세가 나타나지 않은 잠복기에 있는 인민들에 대한 신속한 진단으로 더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을 더 현명하게 대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들을 전할수록 대한민국 국민의 한 명이라는 점이 오늘따라 더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 IMF를 단번에 극복하였던 것처럼 자가 방역에 집중하여 코로나 확산을 예방하고 세계의 모범이 되는 대한민국의 선진 방역 성공 모델이 무엇인지 베트남은 똑똑히 보아야 할 것이며 이번 재확산을 통하여 무조건적인 봉쇄가 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니 갑자기 누구나 다 대국면 발생, 도쿄 봉쇄 현실화되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제2파,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는 일본의 코로나19 대응 태세를 놓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국내에서 커지고 있다. 일본의 확진자 수는 지난 1월 16일 국내 첫 차례가 확인된 지 3개월 만인 4월 16일 1만 명을 넘고 그로부터 2개월 반 후인 7월 4일 2만 명을 돌파했다. 그 후 다시 1만 명이 늘어 3만 명대, 7월 25일로 올라서는 되는 21일밖에 걸리지 않는 등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감염 확산 방지와 일상생활의 양립을 내세우는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7일 수도 도쿄 등을 중심으로 선포했다가 5월 25일 전국적으로 해제한 긴급사태를 재선포에 대응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 이에 대해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26일 일본의 코로나19 대응 태세에 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면서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는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국가 시스템의 반쪽 운영이다. 일본 정부는 의료기관 등이 감염자 발생 및 입퇴원 정보, 중증도, 행동 이력 같은 모든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유할 수 있는 허시스라는 새 전산 시스템을 긴급사태 해제 후인 지난 5월 말 뒤늦게 가동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감염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신속한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되고 농후 접촉자 등의 대응 과정에서 지자체 간 협력을 쉽게 할 것으로 기대됐다. 아울러 전화나 팩스에 의존하던 일선 보건소와 의료기관 간의 업무 처리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22일 현재 보건소를 두고 있는 155개 지자체 중 122곳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도쿄도 오사카부와 두 광역지역 내의 31개 지구는 아직도 이 시스템에서 빠져있다. 니케이에 따르면 도쿄도에서는 지금도 일선 보건소에서 백수를 받는 복지보건국 직원 약 10명이 각자의 시스템에 정보를 넣어 관리한다. 또 증상이 나타난 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평균 5일 정도 걸리고 다시 결과를 집계해 발표하는 데 2일 정도가 더 소요된다. 니케이는 25일 일본 전역에서 확인된 신규 감염자 748명, 오후 9시 기준 중 절반이 넘는 427명이 도쿄와 오사카에서 나왔다며 허시수는 절반 이상의 정보가 누락된 채 운용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적으로 반쪽 정보만 반영되는 허시수로는 감염 동향을 적절히 파악하기 어려워 이 시스템에 의존해서는 잘못된 대응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양성률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으로 지적되고 있다. 검사 건수가 증가하면 확진자 수는 함께 늘지만 검사 대상자 중 확진자가 차지하는 양성률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검사 건수 증가에 비례해 양성률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여 시중 감염이 예상외로 확산한 상태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도쿄도에 따르면 하루 검사 인원, 직전 7일 평균치은 5월 하순부터 급증해 지난 13일에는 긴급사태가 발효 중이던 4월 초순의 10배 수준인 3,000명을 넘었다. 도쿄 지역의 양성률은 5월 하순 1%대에서 7월 16일 이후에는 6%대를 보이고 있다. 도쿄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은 오사카의 양성률도 8.0%에 달하고 있다. 니케이는 2차 감염이 확산한 지난 4월과 마찬가지로 검사 능력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생각지 못한 확산이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다며 검사 체제 확충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증상자와 경중자 등 호텔이나 자택에서 요양하는 사람을 제외한 입원자 수가 최근 늘고 있는 것도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도쿄에서는 지난 1일 기준으로 입원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 또 중증자는 25일 현재 도쿄에서 16명 등 전국에서 64명에 머물고 있지만 중증어 위험이 높은 고령자 감염이 눈에 띄게 늘어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니케이는 코로나19는 증상이 나타나고 10일 정도 후에 중증화하는 경향에 있는 점을 들면서 의료 수요 등을 잘못 판단할 경우 순식간에 의료 체계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쿄올림픽 뒤에는 회의론 확산, 취수샵의 조기 퇴진 관측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한 차례 연기된 도쿄올림픽 개막일이 23일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회가 성사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올림픽 개최 여부는 일본 전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19가 수습되지 않아 대회를 취소할 경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중도 사임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1년 연기했지만 취소 또는 재연계야.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대회를 1년 정도 연기하기로 한 국제올림픽위원회와 일본 정부의 합의에 따라 내년 7월 23일 개막식을 여는 것을 골자로 한 상세 일정을 최근 IOC에 보고했다. 하지만 이는 올림픽 연기에 따라 새로운 일정을 잡은 것일 뿐 개최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19가 계속 확산하고 있어 계획대로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을지 일본 안팎에서 회의적인 논기를 보내고 있다. NHK가 최근 실시한 일본 유권자 대상 여론조사에서는 예정대로 내년 7월에 올림픽을 하자는 의견이 26%에 그쳤고 66%는 취소하거나 재연기하자고 반응했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22일 NHK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선수는 다음 대회가 언제 실시될지도 모른 채 어떻게 연습하고 최고의 기량을 유지할 것인지도 모른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객을 줄이는 것에 관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 누구도 관객은 원하지 않지만 안전한 환경에서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대응하겠다며 무관중 대회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산케이 신문은 23일 최후까지 개최를 포기하지 말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개최국인 우리가 우선 반드시 개최한다는 자세를 세계에 보여줄 일이라고 주장했다. 반드시 개최하도록 노력하자는 취지이지만 그만큼 올림픽이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횡배하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는 상황이다. 최종 판단 주목, 올해 가을 내초 예상. 올림픽 개최 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조직위원회가 발표한 일정표에 의하면 올해 고물결 12월 방역대책이나 대회 간소화와 관련한 세부 계획을 검토하고 내년 1물결 3월에 방역대책을 이행을 준비하며 문제가 없는지 검증한다. 호주 출신인 존 코츠 IOC 조정위원장은 올해 10월이 개최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5월 밝힌 바 있다. 그때까지 3개월 정도를 남긴 현 상황에서 일본의 확진자는 코로나19 감염 사태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늘고 있고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1,500만 명을 넘는 등 전망이 매우 어둡다. 요미우리 신문은 개최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이 언제 내려질지 관계자들 사이에 결정되지 않았으나 방역 대책이 공표되는 연말에 대회 개최 여부에 관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산케이는 대표 선발이나 선수들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내년 초에 연습 환경이 갖춰졌는지가 대회 성사를 결정하는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전국의 중대 변수, 취소 시합의 사임 가능성. 도쿄올림픽 성사 여부는 일본 전국의 중대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의 대회가 실현되면 아베 총리는 도쿄올림픽을 유치하고 개최한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으며 내년 9월 임기 만료와 더불어 정계를 은퇴하거나 임기 연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급 전범 용의자였으나 기소를 면한 후 총리를 지낸 아베 외조부 기시노부스케 1896 물결 1987년 재임 중에 1964년 도쿄올림픽 유치에 성공했으나 개최 때까지 총리직을 유지하지는 못했다. 반면 코로나19가 수습되지 않아 도쿄올림픽이 취소되는 경우 아베 총리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전망이다. 기대했던 올림픽 특수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이며 경기장 건설 등에 투입한 비용으로 막대한 재정부담까지 짊어지게 될 전망이다. 정권을 지탱해온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가 휘청거리고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모리 요시로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 회장은 애초에 2년 연기를 제안했으나 아베 총리가 임기 중 개최를 염두에 두고 1년 연기하는 방안을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교도통신은 올림픽이 취소되는 경우 아베 총리가 내년 가을 자민당 총재 임기 만료를 기다리지 않고 퇴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22일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외국인 선수의 입국을 인정하는 조건에 관해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는